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식을 입력할 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오류가 왜 발생을 하는지 원인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식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름 정의가 있어요. 그 이름 정의까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왼편에 보시면 수식 오류 해결하기라고 해서 요약된 내용이 있는데요. 오류의 값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샵인데요. 이 샵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셀의 너비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런 샵이라는 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날짜나 시간을 계산했을 때 음수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가 음수일 때 이런 샵이라고 하는 오류가 생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앞에 나오는 B2에 있는 값이 있는데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식을 는으로 해서 앞에 있는 B2 값을 읽어 드릴 거고요. 곱하기 200%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쳐요. 자, 그러면 샵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샵이 나오시는 거는 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계산된 곳이 C열이니까 C하고 D 사이의 머리글 선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C열에서 가장 긴 곳에 자동으로 맞춰지고요. 값이 너비가 다 표시될 만큼 넓어지니까 잘 표시가 되는 게 보입니다. 너비를 잠깐 조절을 한번 더 해서 보여드리면 자, 너비가 좁으니까 샵이 보이고 넓어지면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에 너비가 작을 때 생기는 오류 샵샵샵샵 이게 오류 값이고요. 원인이 열 너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날짜나 시간을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왔을 때도 샵이 나오는데요.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10시하고 AM이니까 오전이네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는 하고 오전 10시 빼기 1시인데 1시 땡땡 시간은 콜론을 찍어서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자, 오후니까 P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서 엔터를 치면 계산이 되는데 오류가 나오는 게 보이고요. 이 오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을 너비를 넓게 하더라도 계속 샵이 나오시는 게 보이세요. 자, 위에하고는 좀 다른 게 위에는 계산값이 셀의 너비가 넓어지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나 날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늘리셔도 잘 안 나오시는 게 보이세요. 자, 이거는 앞에는 오전 10시고 오후 1시를 뺀 거잖아요. 뒤에 있는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오류를 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시간을 크게 해주시면 되겠죠. AM 말고 PM으로 하고 2시 PM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이 잘 되는데 여기는 아까 계산한 것 때문에요. 오전 오후라는 게 붙어서 나오고요. 이거를 그냥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싶으면 AM이라는 걸 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시간에 가서 시간분만 나오시는 걸 선택해 주면 되죠. 확인하시면 그 둘 차이 값이 1시간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류, 샵샵샵이라고 하는 오류가 나오시는 이유는 열의 너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와 날짜나 시간을 계산했을 때 음수값이 나올 때는 샵샵샵이라고 하는 오류를 보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div 슬러시 0이라고 하는 오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숫자를 0으로 나눴을 때 보실 수 있는 오류예요. 100을 나누는데 이 10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을 10으로 나눈다 라고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니까 자, 이때는 100을 10으로 나누니까 10이라고 잘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 10의 값을 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오류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을 B6이 0이니까 100을 0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이렇게 0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오류가 div 슬러시 0이라고 하는 오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로 나누지 않으면 돼요? 0으로 나누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0값을 다른 값, 뭐 5나 다른 값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오류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샵 div/0 느낌표라고 하는 오류는 숫자를 0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오류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예요? 나누는 값이 0이 아니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류는 n/a라고 하는 오류인데요. 조회 함수에서 지정한 값을 찾지 못했을 때 생기는 오류예요. 조회 함수는 뭔가요? 라고 하면 뭔가를 찾아볼 때 쓰시는 함수인데 찾기 참조 함수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매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매치라는 함수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치라는 함수는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의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를 알려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토끼부터 꽃사슴까지 해서 돼지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자, 큰 따옴표에서 돼지라고 쓰고 돼지를 찾는데 컴마 여기 범위에서 찾을 거예요. 컴마 옵션은 0, 1,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선 0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매치 함수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매치 함수는 내가 돼지를 찾는데 F3에서 F7까지 해서 찾을 거고 정확한 걸 찾을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0을 쓰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엔터를 치면 돼지가 있으니까 3이 나오는 게 보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돼지가 요 범위에서 봤을 때 토끼, 코끼리, 돼지에서 세 번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돼지 대신에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원숭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원숭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이 범위 안에서 뭐가 없어요? 돼지가 없죠? 그래서 오류가 나오는 게 보이십니다. 보시는 n/a라고 하는 오류는 매치 같은 조회 함수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없을 때 생기는 오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if 에러 함수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때 생기는 오류가 n/a라고 하는 오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없었는데 다시 돼지를 하마 자리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넣으니까 이 돼지가 이 범위에서 네 번째 자리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샵 네임하고 물음표라고 나오는 오류는 정의하지 않은 이름이 사용된 경우 이름이라는 거를 정의해서 수식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정의된 이름이 없을 경우에 또는 함수의 철자가 틀렸을 경우에 생기는 오류가 샵 네임 물음표라고 하는 오류입니다. 정의되지 않은 이름을 사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5,000에 곱하기 옆에 있는 20%를 계산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비율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어요. 5,000에 비율을 곱해라 이런 뜻인데 엔터를 한번 쳐보면 오류가 생기는 게 보이세요? 비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서 생긴 오류예요. 그럼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라고 있는 이 자리를 보시면 이 자리는 지금 보니까 B10입니다 라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요 20% 자리가 여기 B10인데요 라는 뜻인데요. B10 대신에 비율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20%든 어떤 자리든 값을 가지고 있는 자리 표시는 자, 여기가 지금 비열이죠. 비열.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래서 그 B10이 이름 상자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각각을 클릭했을 때 보이는 이름들이 보이고요. 그 이름 상자를 이렇게 펼쳐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이 문서 안에는 정의된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가 정의된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비율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 비율이라는 이름이 없으니 오류가 생긴 거라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비율이라는 이름을 어디에 적용을 할 거냐면 여기 20% 자리를 비율로 바꿔서 그 비율 20%를 요 계산에 넣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름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름은 수식에서 셀 범위, 다른 수식, 상수 같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름인데요. 자, 이 이름을 지정하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시트나 파일의 자료를 이동하지 않고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요. 근데 그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름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정의된 이름은 언제든 편집하고 삭제가 가능한데 규칙이 있어요. 자, 규칙은 이름 정의는 최대 255자까지 가능하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나 언더바로 시작을 해야 하며 공백은 포함될 수 없고 셀 참조 같은 A1, B1 같은 이름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름 정의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나오는 20%를 비율이란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름 상자. 그러니까 B10이라고 나오시는 이 이름 상자의 이름을 지워서 비율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비율이란 이름이 생기면서 20% 자리가 비율이란 이름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계산이 다시 되는 게 보이세요. 이름 상자의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시면 비율이라는 이름이 추가로 생긴 게 보이시고 이 비율을 선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어딜 찾아가요? 20%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B10인 20%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5천에 20%가 계산이 돼서 10만 %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름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수식에 가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 이름 정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걸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엔 정의된 이름을 잠깐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름 정의를 한 거를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수식의 이름 관리자입니다. 이름 관리자에 와서 보시면 여기 보이는 비율이라는 게 방금 제가 정의한 이름인 거죠. 이걸 눌러서 삭제하시고 이해하잖아요. 그럼 지워졌죠? 닫게 하시게 되면 다시 오류가 생깁니다. 20%가 B10이라는 이름이 다시 돌아온 게 보이세요. 원래 B10이었다가 이름 정의에서 비율이 됐다가 제가 이름을 삭제했기 때문에 다시 B10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오류가 생긴 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름 정의를 한번 더 해볼 건데 수식의 이름 정의를 눌러서 정의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비율이라고 이름을 주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름이 다시 비율로 바뀌면서 계산이 되는 게 보입니다. 자, 이름 관리자에 가서 비율이란 이름을 다시 삭제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다시 오류가 나온다고요. 이 샵 네임이라고 하는 오류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정의된 이름이 없는데 그걸 사용했을 때 생기는 오류라고 알아두십니다. 또 하나는 함수의 철자가 틀린 경우 today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써볼까 해요. 는 하시고 today라는 함수는 원래 today 가로 열고 닫고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함수를 쓰는데 today 할 때 da까지만 하고 함수를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today인데 y자를 제가 빼먹었죠. 엔터 치니까 어때요? 함수 철자가 틀리니까 샵 네임 물음표라고 하는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y까지를 제대로 잘 쓰고 엔터 치면 오늘이 10월 1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함수를 만약에 뭐 잘못 썼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샵 네임 물음표라고 하는 오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함수를 잘 쓰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샵 네임 물음표라고 하는 오류는 언제 나오는지를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정의하지 않은 이름을 사용했을 경우와 함수의 철자가 틀렸을 경우에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샵 널이라고 하는 오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차하지 않은 영역에 두 개의 영역에 논리곱을 지정할 때 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서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엔 계산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는 하고 썸 한 다음에 썸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고요. 자,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한 칸을 띄워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어서 계산도 해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자,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공백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백연산자는요 무슨 뜻이냐면 교차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E13부터 F14까지 영역하고 G14에서 H15까지의 영역에 공백으로 연산자를 주면 교차 영역을 합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영역에
교차되는 영역을 합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샵 널이라고 하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느낌표까지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샵 널이라고 하는 오류가 생기는 게 보이시고, 제가 잡은 영역이 어디냐면 이 부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둘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서 이런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되겠죠. 영역을 약간 바꿀게요. G14가 아니라 F14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14로 변경하니까 보이실까요? 자, 어떻게 보이세요?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8하고 3이 겹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엔터 치면 그 겹치는 부분인 8,3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오류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느낌표가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자, 느낌표까지 들어가야지 맞고요. 그 다음에 샵 넘이라고 하는 오류가 있는데 잘못된 숫자의 값을 입력받아서 넣었을 때 생기는 오류예요. 오류가 다양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sqrt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퀘어 루트라고 해서 는 하시고 sqrt라고 하시면 그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수학에서 루트 얼마 이런 거 하실 때 쓰시는 함수인데, 자, 예를 들어서 루트 4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4는 2죠. 그래서 이제 sqrt라고 하는 요 스퀘어 루트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학에서 알고 계시는 루트를 말해요. 아까 루트 4 했으니까 루트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sqrt라고 하는 스퀘어 루트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수가 양의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음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음수를 넣으면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오류가 샵, 넘, 느낌표라고 하는 잘못된 숫자 값이 사용이 됐을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은 숫자를 정확하게 잘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이 sqrt라고 하는 스퀘어 루트 함수는 양수의 값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음수 대신에 양수를 넣어주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샵 밸류 느낌표라고 하는 오류인데요. 이거는 함수의 인수 또는 피연산자의 형식이 잘못됐을 때 그 함수 안에 쓰는 여러 가지 인수들이 있는데 그 인수들이 잘못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글씨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엑셀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abs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 건데, 자, abs라는 함수는 뭐냐면 절대값이요. 절대값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abs의 앞에 나오시는 b18 값을 읽어서 이 값을 절대값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샵 밸류 느낌표라고 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자, 이거는 왜 생긴 거예요? 함수 안에 인수를 잘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abs에 숫자를 넣어야지 숫자의 절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문자를 넣어줬으니까 문자는 절대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방금 보셨던 abs는 수학으로 봤을 때 절대값 4는 얼마인가요? 하면 4죠. 절대값 마이너스 4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그것도 4잖아요. 이걸 해주는 함수가 지금 보시는 abs라는 함수예요. 이 abs는 절대값을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수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엑셀 같은 문자가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려면 B18 자리에 마이너스 4 같은 값이 들어가야 이 값의 절대값이 계산이 돼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샵 REF 느낌표라고 하는 오류를 한번 보실 건데 이 오류 같은 경우는 셀의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나오는 오류예요. 1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는 하고 앞에 있는 요 값을 클릭을 하고 곱하기 20을 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200이 잘 나왔어요. 여기 있는 셀을 지울 거예요. 자, 삭제를 할 건데 왼쪽으로 밀게요. 이 셀을. 자, 왼쪽으로 민 다음에 확인하니까 이쪽에 있던 셀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참조했던 셀이 없어지면서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참조했던 셀의 값이 유효하지 않을 때, 그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오류가 REF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식을 계산하실 때 보면 이런 다양한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오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샵샵샵이라고 하는 오류가 나오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오류는 셀의 너비, 이 너비가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셀의 너비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날짜나 숫자 계산을 했는데 결과가 음수일 때 이런 샵샵샵이라고 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 오류가, 샵샵샵이라는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날짜나 시간을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샵 div 슬러시 0 느낌표라고 하는 오류는 0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오류예요. 나누기 할 때 0으로 나누지 않으시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샵 n 슬러시 a는 매치 같은 조회 함수에서 지정한 값을 찾지 못했을 때 나오는 오류가 샵 n 슬러시 a라고 하는 오류고, 샵 네임하고 물음표 나오시는 이 오류는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하실 수 있는데 정의되지 않은 이름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오류이기도 하고, 함수의 철자를 잘못 입력했을 때도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다음에 샵 널하고 느낌표예요. 자, 이 오류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하고 어떤 영역을 계산을 할 때 교차되는 거를 찾아내는 게 공백연산자예요. 띄어쓰기에서 공백연산자라고 하는 건데, 이 공백연산자는 겹치는 부분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을 때 생기는 오류. 그 다음에 샵 NUM 느낌표라고 하는 건 인수에 잘못된 숫자 값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오류이고요. 샵 밸류 느낌표라고 하는 오류는 함수 안의 인수나 피연산자의 형식을 잘못 입력했을 때 나오는 오류. 샵 REF 느낌표는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아졌을 때 생기는 오류라고 알아두십니다. 자, 이거하고 함께 아까 이름 정의 알려드렸어요. 자, 이름 정의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은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이제 VLOOKUP이나 HLOOKUP, XLOOKUP 이런 함수들을 쓰실 때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을 참조해야 되는데, 계산식을 세울 때 다른 시트나 파일을 가게 되면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거든요. 식을 세우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식이 꼬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해서 그 이름을 수식에다 넣으시면 굉장히 편해요. 나중에 그 찾기 참조 함수 배울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름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할 때의 규칙,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배우실 게 있는데, 오류는 녹색으로 된 화살표가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오류 생기면 왼쪽에 녹색 화살표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오류 표시다. 이 녹색이 오류 표시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많이 보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어떤 10이라는 값을 하나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숫자 10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들어가요. 홈에 가시면 우리가 보통 셀은 일반이라고 하는 표시 형식을 갖거든요. 형식을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10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녹색 화살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상단에 녹색 화살표가 생기면 이건 오류라고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녹색 화살표가 생기는 곳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묻는데, 이거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예요, 이런 뜻이에요. 혹시 숫자로 변환하고 싶으세요? 그럼 숫자로 변환하시면 숫자로 바뀌고, 다시 텍스트로 해놓고 10을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녹색으로 된 오류 표시가 나는데, 이걸 클릭해서 노란색 삼각형 표시를 누르면 자, 숫자로 변환할 건지 오류 무시할 건지를 정하실 수 있어요. 오류 무시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녹색으로 된 화살표를 없애면서 문자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숫자 같은 걸 텍스트로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에 이런 녹색 표시가 나오는데, 오류들은 다 이렇게 녹색으로 된 화살표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려주고, 자, 숫자로 변환할 건지 무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REF라고 하는 오류도 원래 참조했던 곳에 문제가 생겨서 나온 오류잖아요. 눌러서 보니까 잘못된 셀 참조를 해서 생긴 오류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오류 무시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있는데 오류 검사하실 때 옵션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엑셀에 가시면 파일에 옵션이 있고 그 옵션에 가시면 수식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자, 수식에 가면 오류 검사 규칙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류 검사하는 게 가능한 거죠.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식 계산하시다 보면 앞으로 다양한 오류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오류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를 알려드렸습니다.